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하비 픽업 트럭, 캐스퍼 EV, 토레스 쿠페, 콜로라도 풀체인지, 르노 오로라 프로젝트까지 내년도에도 신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2024년 출시 예정인 국산차 신차 라인업 카통령에서 한 방에 싹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통령 조디터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출시될 국산차 신차 라인업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거 리스트업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차도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이건 대박 날 것 같은데? 싶은 차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구도가 다채롭더라고요.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대차 라인업인데요, 현재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는 역시 펠리세이드입니다. 2024년 말에서 2025년 사이에 풀체인지 되는 2세대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관심이 뜨거운 게 바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추가죠. 특히 펠리세이드에 올라가는 하이브리드는 최근 기아 카니발에 쓰인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새롭게 개발한 신형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탑재된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대기아에서 준대형 체급의 아빠차 포지션 이거 담당하고 있는 게 펠리세이드랑 카니발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L 배기량 달고 있고, 그 중량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이게 친환경차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2.5L급 엔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비 기준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마 그래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친환경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확실히 2세대 펠리세이드는 카니발의 파이를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신차는 전기차 라인업이 있어요. 우선 캐스퍼 EV가 있는데요, 2023년에 레이 EV가 출시되면서 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캐스퍼 EV 역시 거의 같은 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 전기차랑 똑같이 보그워너사의 모듈형 플랫폼이 올라가고요, 배터리도 중국 CATL에서 생산하는 LFP 배터리를 쓰거든요. 근데 내연기관 버전으로 보면 캐스퍼가 그래도 레이보다 살짝 더 공차 중량이 가벼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로 오더라도 캐스퍼의 주행거리가 레이보다 살짝 더 잘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뭐 엄청나게 유의미한 차이는 뭐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아이오닉 5랑 6를 잇는 전기차 신차로 아이오닉 7이 내년에 데뷔할 예정인데요, EV9이랑 완벽하게 겹치는 포지션이죠. 준대형 전기 SUV로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EV9 흥행이 완전히 실패 분위기라는 거예요. EV9이 망한 이유 중 하나로 이 가격 정책에 굉장히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이 아이오닉 7 상품 구성이라던가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캐스퍼 EV랑 아이오닉 7 모두 내년 여름 3, 4분기쯤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아는 내년에 전기차랑 내연기관을 통틀어서 굉장히 다양한 신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단 전기차 리스트만 읊어봐도요, 라인업이 굉장히 좀 화려해요. 우선 내년 출시가 확실한 차량은 EV6 페이스리프트가 있을 텐데요, 최근 기아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했던 전기차들이 모두 그 오포짓 유나이티드 기조에 맞춰서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이 들어가고 있죠. 현행 EV6도 이거에 발맞춰서 꽤 많이 디자인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 모든 라인업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해버리면 물론 이제 패밀리룩을 갖게 된다는 명분은 되게 좋은데요, 차들이 가진 개성이 사라져버리고 라인업 전체가 좀 몰개성하고 식상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게다가 EV6가 기존 디자인도 워낙 잘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바꿔야 되나 싶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새롭게 CCNC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니까 EV6는 페이스리프트인데도 거의 풀체인지급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서 먼저 출시됐던 EV5도 2024년에는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중국형 EV5는 LFP 배터리가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 내수용이랑 해외 수출용 버전은 3원계 NCM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점이 좋습니다. 배터리팩 용량도 아이오닉 5나 EV6보다 더 큰 82kWh라서 주행거리도 꽤 여유로울 것 같고요. 조금 작은 체급의 소형급 SUV인 EV3랑 준중형급 세단 EV4도 2024년도 안에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준중형 세단 이야기를 하니까 K3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을 끝으로 K3가 단종되고 후속 모델로 넘버링을 하나 더 올려치기 해서 K4가 출시될 예정이죠. 이게 아쉽게도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기존 K3가 아반떼에 밀려서 워낙 안 팔리기도 했고요, 이 후속으로서 나오는 K4도 국내 공장에서는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에서는 노조와의 협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는 차량은 출시하지 않는 게 기본 방침이죠. 그래서 K4는 아쉽지만 국내에서는 만나보기 좀 힘든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기아의 다른 내연기관 신차 라인업이 꽤 화려한데요, 먼저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된 차량은 스포티지랑 K8이 있죠. 이미 현행 모델 디자인으로도 충분히 좋은 차량들이잖아요, 얘들은. 페이스리프트는 그래서 실내 구성에서 CCNC 인포테인먼트가 추가될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또 소소한 디테일이 뭐가 바뀔지를 예상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큰
큰 소식은 이런 풀체인지나 부분 변경 모델이 아니고 기아의 완전 신차 소식입니다. 바로 타스만이죠.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판매 중인 유일한 바디온 프레임 모델, 그러니까 모하비의 픽업 트럭 버전입니다. 원래 타스만은 2025년에 출시 예정이 유력했는데요. 근데 이 타스만이 내연기관이랑 전기차 모델 두 가지 버전이 모두 나오게 되면서요. 내연기관 모델을 먼저 2024년 말에 공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상당히 커졌어요. 북미 기준으로는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현행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픽업 트럭들과 비슷한 크기로 나올 것 같고요. 엔진도 모하비랑 같은 V형 배치에 6기통 디젤 엔진이 올라가는 게 유력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면 뭐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이 정도가 거의 다였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타스만이 투입이 되면 이 도로 위의 풍경이 한층 더 다채로워질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쉐보레는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인 트래버스랑 콜로라도를 내년에 모두 선보일 예정인데요. 콜로라도는 이미 북미 현지에서는 출시된 지 한 반년 가까이 됐죠. 지금도 꽤 잘 팔리는 중이라서 일단 북미랑 남미 쪽 물량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국내 도입은 2024년으로 조금 늦춰진 상황입니다. 이번 신형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엔진은 3.6L 6기통 자연흡기에서 2.7L 4기통 터보로 확실히 다운사이징을 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차체 사이즈는 오히려 2세대 모델보다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콜로라도가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게 투박하고 트럭스러운 실내 인테리어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완전히 천지개벽 수준으로 갈아엎어가지고 현재 3세대 콜로라도는 승용 감각을 충실하게 갖춘 이 세련된 픽업 트럭이 됐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렉스턴 스포츠로 나름 편하게 꿀을 빨았던 KG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신형 콜로라도 그리고 기아 타스만이랑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펼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죠. 르노 코리아는 2024년이 좀 기대가 되는 브랜드예요. 올해 르노는 신차도 없이 그저 뭐 QM6, XM3 하이브리드 뭐 이런 차로 근근히 버티던 상황이었잖아요. 2023년 11월까지 집계된 르노 코리아의 내수 총 판매량이 2만 대를 겨우 넘긴 수준이에요. 좀 처참하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르노 코리아 주도로 작업을 이어왔던 이 오로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2024년부터 서서히 베일을 벗을 예정입니다. 총 3대의 신차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2024년도에 먼저 출시 예정인 차량은 중형에서 준대형급으로 포지셔닝이 된 하이브리드 SUV예요. 아마 이게 QM6의 후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볼보 XC40에 사용된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차량이고요. 내년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한 뒤에 바로 하반기에 양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차가 먼저 내년에 나오고요. 그 후에 순차적으로는 SM6의 후속격이 되는 모델 그리고 전기 SUV도 출시가 될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르노가 내수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있겠지? 뭐 있을 거야. 마지막은 KG입니다. 그나마 토레스로 근근히 버티던 KG였는데 내년에는 아예 대놓고 토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토레스의 베리에이션 모델로 전기 픽업 트럭이랑 쿠페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올해 초 모빌리티 쇼에서 먼저 공개한 적이 있었죠. 처음에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출시 예정이 2025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KG가 신차 출시 일정을 적극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토레스 전기 픽업도 2024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꽤 커졌습니다. 배터리는 현행 토레스 EVX와 마찬가지로 중국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토레스의 쿠페형 버전도 2024년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반응이 조금 갈리는 분위기예요. 픽업 트럭이나 쿠페형 SUV는 확실히 매니아층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토레스 하나로 너무 뇌절을 거듭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지겹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픽업 트럭 모델은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기아 타스만이랑 쉐보레 콜로라도가 풀체인지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의 입지가 상당히 위협받게 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픽업 트럭으로 항상 틈새 시장의 충성 고객층을 확보했던 KG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국내 유일의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명분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레스 전기 픽업으로 다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24년 국산차 신차 라인업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픽업 트럭 신차가 무려 3대나 나오는 그림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재밌더라고요.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자동차를 대하는 생각, 관점, 용도 같은 것들이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혹시 기대되는 차량 아니면 또 폭망할 것 같은 차량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